이번 장맛비에 남원의 가축 퇴비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수가 농수로로 흘러들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당국의 처분 여하가 주목됩니다. 폭우가 쏟아지면서 용담댐 각종 쓰레기들이 밀려들어와 댐 상류 쓰레기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방문 판매와 관련해 군산에서 2명의 확진 환자가 동시에 발생해 방역당국이 지역 감염 확산을 우려하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물폭탄급의 장맛비에 도내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남원에서는 퇴비 공장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로 농경지가 오염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업체는 관리 소홀이라고 말하지만 장맛되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무단 방류도 배제할 수 없는데 행정은 뒷북 대응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장맛비가 퍼붓던 남원의 한 퇴비 공장. 공사로를 따라 쉴 새 없이 흘러내립니다. 돼지 분변으로 만든 퇴비가 장맛비에 쓸린 건데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때는 단지 이런 문제가 이해를 해가면서 살았겠죠. 참고 살았겠죠, 이게. 근데 지금은 이 환경 오염이 아마도 사람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거라. 집중호우가 예보됐는데도 예방 조치조차 허술한 임시시설에 퇴비를 쌓아둔 게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휩쓸린 퇴비 5폐수는 농수로와 하천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주민들은 장마를 틈탄 무단 배출로 의심하는데 업체는 시설을 보수하던 중 발생한 일이라고 둘러댑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쪽 그래가지고 여기도 지금 바닥 공사를 다 하고 지금 차츰 이쪽으로 지금 공장을 다 그 시기에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남원시는 일단 채취한 오염수의 농도를 분석해 법적 조치한다는 방침. 공공수역을 오염시킨 책임을 묻겠다지만 유출된 양도 알 수 없는 데다 정확한 하천 유입 여부도 파악하지 못해 고발 말고는 대책도 없습니다. 재활용 시설을 설치한 자가 위반했을 때 벌칙 조항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어요. 해당 업체는 작년에도 가축 분뇨법을 어긴 혐의로 고발됐지만 남원시의 사후 관리는 없었던 셈입니다. 마치 장맛비를 기다렸다는 듯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오폐수 유출 사고, 자치단체의 안이한 대응까지 더해져 환경사고의 불안감만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장맛비만 내리면 반복되는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상수원 오염인데요. 전라북도의 식수원인 용담호가 거대한 쓰레기 더미에 뒤덮였습니다. 빗물에 떠내려온 생활 쓰레기와 목재 폐기물이 그 양조차 가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상수원으로 쓰이고 있는 금강상류 용담호. 호수 가장자리가 정체를 알기 힘든 갈색 부유물로 뒤덮여 원래 색깔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용담호 주변에 큰 비가 내린 뒤 어디선가 떠내려온 겁니다. 가까이 내려가서 확인해봤습니다. 쓰레기 대부분은 나무 장가지들인데 스티로폼과 같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쓰레기띠는 용담댐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20km 떨어진 상류 지점에 산재해 있습니다. 물 흐름이 약한 곳은 어김없이 부유물이 호수 위를 뒤덮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떠내려오지 않은 곳과 비교하면 마치 기름이 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담호 쓰레기가 상수원 수질을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라며 댐 수위 조절을 마친 뒤 수거 작업을 벌여도 늦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배를 이용해가지고 고기 잡듯이 그물로 포획해가지고 수거 운반 처리하거든요. 길이 거치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장마철이면 반복되는 현상인데 원인조차 모른다며 마실물 걱정이 앞섭니다. 이거 봐요. 막 이 구석대까지 다 몰려가지고 장마지고 비 막 많이 오면은 이렇게 떼내려오더라고. 아무리 정화가 된다 하더라도 물 먹는 사람이 본다면 그 물 수돗물을 먹겠어요. 세금까지 내면서. 용담호는 전북과 충남 일대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의 원천. 수백만 명의 마실물 안전과 직결된 만큼 쓰레기가 유입되는 경로를 파악하고 차단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진안 지역에 내린 이번 집중호우로 용담댐 수위가 크게 상승하면서 1년 10개월 만에 수문 방류가 실시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용담지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현재 저수율이 88%에 이른 용담댐의 안정적인 홍수 조절을 위해 시간당 300톤의 물을 금강 본류로 흘러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용담지사는 이번 수문 개방으로 댐 하류 하천변 야영객 및 자재, 장비 등에 대해 대피 조치를 하고 피해 발생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제까지 내린 많은 비로 도로 유실과 낙석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내린 비로 위도에 234mm 등 평균 171mm의 강우량이 기록된 가운데 장수 비행기제 도로가 20m가량 유실되고 장수와 임실, 진안에서 도로 경사면이 붕괴돼 응급조치가 진행됐습니다. 또 김제에서는 상가가, 부안에서는 축사 2군데가 침수 피해를 입는가 하면 도내 10개 시군에서 벼와 논콩 등 천여 농가의 경작지 2,400여 헥타르가 침수돼 긴급 배수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일단 해외 입국 확진 환자 발생으로 코로나19의 도내 확산에 마음을 졸인 사이 다시 지역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수도권 방문 판매업자의 확진자의 접촉으로 2명이 동시에 감염된 도내 최초의 사례인데요. 감염 경로마저 점차 다양해지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방문 판매업체 사무실. 지난 8일 서울과 경기 등에 사는 방문 판매업 관계자 10명이 다녀갔는데 부천 179번 확진 환자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참석자 가운데 도내 접촉자로 분류된 4명을 검사한 결과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각각 군산과 충남 서천에 거주하는 50, 60대 여성이었습니다. 확진 환자 1명과 접촉해 2명이 동시 감염된 사례는 이번이 도내에서 처음입니다. 이들은 부천 확진 환자와 만난 이후 식당과 병원, 약국 등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군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미열 외에 별다른 증상은 없으며 접촉자로 음성 판정을 받은 가족과 지인 등 30여 명은 2주간 자가격리됩니다. 방문 장소도 소독과 휴업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보건당국은 방문 판매업 모임 당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학적으로 안전성이 확인이 되지 않는 분이라면 서로를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군산시는 위치 추적과 카드 내역 확인 등 추가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며 확진 환자와 같은 곳에 있던 방문자의 자진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동선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분들이 와서 선별 검사도 하고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지난달 대전과 광주 등 인접 지역에 이어 해외 입국자, 이번에는 수도권과 연관된 감염자까지 발생하는 등 도내 코로나19 감염 경로가 확산되는 추세로 긴장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방문 판매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긴급 대책이 추진됩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긴급 방역 회의를 열고 부천에서 방문한 방문 판매원이 코로나19 전파에 매개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도내 900여 방문 판매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과 방역 수칙 미준수 시 즉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회원과 노인 대상 각종 행사는 자제하고 거리두기 지침 등 관련법을 어길 경우에는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시험 장소와 관리 인력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위기 상황별 대응 계획을 3단계로 마련한 가운데 확진 환자 발생에 대비해 시험장은 14개 증가한 75개, 시험실은 711실 증가한 1,435실, 감독관은 1,098명 증가한 4,660명을 각각 더 확보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와 중학교 교사까지 수능시험 감독관 대상자로 지정해 긴급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으로 한국판 뉴딜이 거론되는데요. 정부가 그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환경을 지키고 산업도 살리는 그린 뉴딜이 핵심이라며 전북판 뉴딜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한국판 뉴딜 계획.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그린 뉴딜과 비대면 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뉴딜을 양대 축으로 2025년까지 114조 원을 투입해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 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이 같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구체화하고 신규 사업도 적극 발굴해 100개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그린 뉴딜.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 추진 중이던 태양광과 풍력, 수소 등 재생에너지 산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미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우리 새만금 지역을 한국형 뉴딜의 중심지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뉴딜도 놓치지 않을 방침입니다. 재생에너지 산업 실증 기반 시설을 실물이 아닌 디지털로 구축해 비용을 절감하고 전 도민 대상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는 등 미래 사회로의 전환도 빠르게 추진합니다. 당장은 정부의 3차 추경에 11개 사업 200억 정도가 반영돼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내년부터는 나머지 사업의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합니다. 생태 문명으로의 대전환을 표방하고 있는 전북판 뉴딜이 코로나 이후 전북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공무원이 성폭력 피해를 암시하는 문자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 반쯤 임실군청 공무원인 49살 A씨가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한 결과 성폭력 피해 등이 의심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들의 지방 이전설이 제기되면서 제3금융중심지를 목표로 하는 전라북도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방침과 맞물려 KDB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그리고 IBK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기존 금융 중심지인 부산의 유치 작업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돼 전라북도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고군산 군도가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최근 환경부의 지질공원위원회에서 고군산 군도가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로 의결돼 고창, 부안 등 서해안권과 진안, 무주 등 동부 산악권 등을 포함해 도내에 모두 3개의 국가지질공원이 지정될 전망입니다. 고군산 군도는 선유도 망주봉과 말도 습곡 구조 등 다양한 지질 구조를 탐방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 해수유통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관련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신영대 의원 등 도내 국회의원 4명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수질이 사업 성공의 핵심이라며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해수유통 여부는 2단계 수질 개선 사업 평가 용역이 오는 9월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정부 결론도 올해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전북 미래교육연구소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미래교육의 방향을 가늠해보는 포럼을 개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코로나19 속에 불거진 교육 격차 해소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